상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새 연구는 중국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서 장기를 훔쳐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BMJ 오픈이라는 의학저널에 실린 이번 연구는 2000년 1월에서 2017년 4월 사이 실린 의학 논문 445개를 검토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총 85,477건의 이식수술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화 이식은 의료 연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이 저널에 실리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할 조건들이 3가지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료는 처형당한 수감자들에게서 가져오면 안 되며 인간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증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 기준들이죠. 이번 연구는 85,000개 이상의 논문들을 검토해봤더니 대부분이 이 기준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문의 92.5%가 사용된 장기가 사형수들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99%는 장기 기증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논문의 73%가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들일까요? 2010년 이전에 나온 논문 19개는 그들이 이용한 장기가 자원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2010년까지 사망자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의 저자는 보고되지 않은 이 장기들이 부패 수감자들 혹은 양심수 둘 다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해 얻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논문 저자들은 국제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들을 철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의 논문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식 커뮤니티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수험자를 대신해 대리시험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는 가발을 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하고 여자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처럼 보일 수 있게요. 안 된 일이지만 브라이언 씨는 앞줄에 앉게 되었으며 교수와 조수들이 그가 딱 봐도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씨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욱 수상해 보였으며 시험 감독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을 때 조 교수는 브라이언 씨의 책상 근처에 다가갔고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조셀린 씨라고 주장했죠. 재수없게도 조 교수는 브라이언 씨의 이러한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씨는 엄청 긴장하게 되었고 자신이 여성 수험자의 대리시험을 부탁받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브라이언 씨가 이 일을 하기로 수락하자 수험자의 친척은 그에게 그녀의 수험 카드를 보내주었고 그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예약해주어 티 안 나게 변장을 하게 해주었죠. 브라이언 씨는 직장이 없어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가 대리시험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씨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동기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브라이언 씨의 행동은 사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시험을 끝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시험 이후 자신이 위조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드 우노 드 볼리비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측은 브라이언 씨와 조셀린 씨가 볼리비아에 있는 모든 공립대학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볼리비아의 그 어떠한 공립대학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죠. 버즈피드 대만판의 런던 특파원은 새해를 축하하는 각국의 사람들만이 새해를 쉬어야 한다고 트윗해 문화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월 7일 버즈피드의 기자인 카산드라 조 씨는 신년을 축하하는 문화를 가진 국가 출신이 아니거나 그런 국가 출신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신년을 축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트윗했습니다. 이에 분노와 조롱이 난무했는데요. 이후 조 씨가 올린 트윗에 수천 개의 답변이 달려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트위터 유저인 앤디 왕 씨는 그러면 제가 모두들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포스팅했습니다. 한 유저는 조 씨가 예전에도 아시아인들이 할로윈을 만든 게 아닌데 대만이 할로윈을 어떻게 기념하는가에 대한 기사를 썼었다며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조 씨의 트위터는 이후 2,183개의 좋아요를 받고 8,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튼 둘 중에 하나죠. 새해를 기념하거나 말거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애초에 이걸 중국 신년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여성이 좀비 인형과 결혼해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펠리시티 캐드렉이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이 37세라고 주장하는 켈리 롯이라는 이름의 좀비 인형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8월 로드 아일랜드의 티버턴에서 열렸으며 펠리시티 씨의 인형 8개가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펠리시티 씨는 결혼식이 아름답고 완벽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녀가 꿈꾸던 딱 그대로였습니다.
펠리시티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더 선지에 따르면 이들은 아직도 선택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아마 펠리시티 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펠리시티 씨는 이들이 사랑스런 보금자리를 꾸몄으니 아이를 낳아 사랑스런 환경 속에서 못 키울 게 뭐냐고 말했죠. 펠리시티 씨는 1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호러 영화와 좀비 인형에 꽂히게 되었죠. 그녀는 인형과의 로맨틱한 감정을 떨쳐보려고 했지만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인형의 어깨를 기대게 되었습니다. 펠리시티 씨는 켈리 씨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깊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또한 커플링을 끼고 있는데요. 심지어 펠리시티 씨는 켈리의 이름을 팔뚝에 문신으로 새겼으며 인형에다 그녀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왕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인도의 10대 2명이 아버지의 이발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4년 동안 소년으로 변장했다고 합니다. 18세인 조티 쿠마리 씨 그리고 여동생인 16세 네하 씨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의 반와리 톨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은 2014년부터 아버지의 이발소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중증 마비성 발작을 앓게 되면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티 그리고 네하 씨는 고작 13살 그리고 11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발소가 이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이후 조티와 네하 씨는 이발소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미는 일을 여성에게 맡기는 것에 회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이들은 이들을 아주 형편없이 대했습니다. 결국 이 소녀들은 소년으로 변장하기로 했죠. 이들은 남자같이 옷을 입고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고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티 씨와 네하 씨는 또한 디팍 그리고 라주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사실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주변 마을의 남자들은 이들이 소녀인지 잘 몰랐죠. 변장한 덕분에 이들 이발소는 하루에 400루피, 한화 약 6,3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아버지의 치료비를 대고 생필품을 사고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조티와 네하 씨가 남자로 변장했다고 놀렸지만 이 자매는 이들을 무시하기로 했고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성별에 대해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을 때까지 4년 동안 변장을 했습니다. 쿠마리 자매의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실었고 이들은 각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아버지는 다시 조금